반갑습니다. 김영윤TV입니다. 총선을 44일 앞둔 오늘은 2월 26일 월요일입니다. 첫 영상의 주제는요, 대한민국 대표적인 과대포장 정치인 질소 김종인과 하버드 호소인 이준석에 관해서입니다. 자칭 선거의 신이라고 하는 두 사람의 꿀조합이죠. 이 과연 어떤 결과를 국민에게 안겨줄지 벌써부터 놀라우리만큼 무관심을 주는데요. 한국갤럽은요, 지난 20일에서 22일 3일 동안 전국 성인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현재 지지하는 정당을 정확하게 명시하고 물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개혁신당의 여성 지지율이 0% 나왔습니다. 제3지대 빅텐트가 결성됐던 그 시기 13일부터 15일간 똑같이 3일 동안 전국 성인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한국갤럽이 조사했을 당시에는요, 여성들의 개혁신당 지지율이 2% 나왔죠. 이때 주부층은 0% 나왔습니다. 지금보다 높았는데요. 지금은 0% 떨어졌습니다. 남성을 포함한 전체 정당 지지율에서는요, 개혁의 신당이 3%, 무당층이 20%. 그 말은 내가 개혁신당을 보고는 찍지 않겠다라고 표를 숨기는 사람이 20%라는 말이죠. 여기서 개혁의 신당이 이 무당층 20% 중에 나에게로 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조금 오판이지 않을까 생각해 보는데요. 지금 전체 개혁의 신당이 3%, 여성이 0%, 그 말은 남성이 6%라는 말이죠. 평균치로 봤을 때 펜코가 약간 돌아왔나라는 생각이 드는 대목입니다만, 이준석의 또 질소가 빠진다면, 그리고 하버드 학력 사기가 본격화되는 총선 후보 등록 시기가 된다면요, 이 6%도 의미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낙연과 결별 전에 그래도 여성이 2%였는데요. 결별 후에는 0%. 이번 조사는요, 인터뷰로 진행이 됐어요. 응답률이 무려 15.5%. 굉장히 높은 수치죠. 표본 오차가 95% 수준이고요. 신뢰 수준이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굉장히 높은 조사에서 이 정도로 한국갤럽에서 나왔다라고 하면 믿어볼만 하다. 경제발전, 서민복지, 여론 반영, 공정사회 이미지가 취약하죠. 경제발전? 어디 하나 전문적으로 또는 진짜 애써서 정책을 낸다라는 느낌이 거의 없죠. 그냥 뭐 어그로 끌기 식이다. 경제발전에서 기억나는 거는 삼성전자 200만 원 주가 시대를 만들겠다 했던 부분이고요. 서민복지는 노인 무임승차의 폐지를 외치면서 결국은 경마장에 돈 쓰러 간다는 식으로 노인 폄하 발언까지 하면서 굉장히 이미지를 나락으로 떨어뜨렸죠. 아이고 꼭 오셔야 합니다 하고 모신 김종인 할배 또한 징역 2년 6개월에 실형을 산 전가 이범입니다. 뇌물 전가죠. 그때 당시의 돈을 지금으로 환산하자면 50억이 넘는 금액을 뇌물로 받았습니다. 이런 부패 정치인을 데려다가 개혁을 한다고 말하니 국민들에게 감동을 줄 수 없는 거죠. 개혁신당의 행보를 보자면요, 주로 2030 남성층을 타겟으로 삼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성 징병 같은 2030의 시선을 이끌 수 있는 내용으로 이슈화를 던지고, 노인 무임승차 폐지 같은 문제로 젊은 층과 노인들의 갈등을 만들고, 이를 통해 지지층을 쌓으려고 한 건 맞습니다. 이러한 행동들이 대대적으로 기사가 빵빵빵빵 터지면서 어그로 끌기에는 제대로 성공을 했는데요. 이 어그로 끌기가 지금은 역효과로 나고 있다라는 거죠. 오직 2030만을 타겟으로, 2030의 보수층을 타겟으로 지지율을 끌어모아 승부를 보겠다라는 전략이지만 의외로 2030 남성의 숫자가 상당히 적습니다. 단순 계산으로 보자면요, 2030의 인구는 전체 한국의 인구 5천만 인구 중에 25%, 4분의 1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반을 떼서 남성, 여성으로 나누면 12.5%가 대한민국 남성 2030 숫자라고 봐야 되겠죠. 또 여기에서 보수는 또 반동아리입니다.
반동아리로 봐야 되겠죠. 그러면 대충 봐도 전체 한국 인구의 5%, 4%에서 6%그 정도 사이로 생각을 하면 되는데요. 단순 계산이지만 이 비율을 보면 지금 현재 이준석의 개당의 비율과 거의 유사하다고 볼 수 있죠. 물론 이게 이 지지율이 국회 입성을 가능하게 만드는 지지율은 아닙니다. 3%가 넘기는 하지만 이게 안심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전반적으로 2030의 층의 남성들이 계층 대비 투표율이 낮아요. 국힘이 위기를 강조할수록 국힘으로 보수층이니까 국힘으로 사람들이 모여서 투표를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준석이요 지지율을 계속 잃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현재 뭐 김종인 할배 모시고 뭐 하고 이래서 3% 전체가 나오긴 하지만 이게 계속 박살나는 거죠. 6%대에서 뭐 3%, 2% 이러면서 이제 총선 때 44일 남았죠. 자연 소멸된다라고. 그 전에 또 다른 방법을 찾고 그 전에 조금 더 자극적인 이슈를 던질 겁니다. 남성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이런 전략으로 인해서 지지층 확장이 굉장히 불가능한 상황에 빠졌죠. 확장력이 없다라고 봐야 돼요. 그렇다고 이제 와서 여성을 말한다라는 것도 불편한 거죠. 이미 개당에 합류한 전 국민의힘 여성 간사가 전향서를 쓰는 등 문제가 좀 많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비호감으로 완벽히 돌아섰기 때문에 여자층을 다시 끌어낸다. 의외로 여자에게 인기가 많은 연예인, 여동몰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뭐 김태리, 그 다음에 정유미, 이효리 이런 입당 아니고서는 여성층을 끌기는 굉장히 어렵다. 이 상황들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준석이 더 곤란한 상황에 처해질 거다. 여의도 정가 뒷담화에 따르면요. 김종인 할배가 들어왔어요. 정권을 다주겠다라고 들어와서 전체 판을 쫙 열었는데 이거는 아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갤럽에서 여성 지지율 0%가 나왔어요. 김종인이 답이 없다 보니까 민주당에 SOS를 쳤다라는 찌라시가 돌고 있습니다. 이준석이 생각했던 시나리오는 아마 이거지 않을까 싶은데요. 새로운 미래의 10만 당원 흡수하고 지금 개혁의 신당 합류해서 덩어리 크게 만든 다음에 의석수 확보하고 경상보조금 6억 6천만 원 받고 3월 22일 날 또 경상보조금이 정당 보조금이 나와요. 그때 25억이 나옵니다. 25억까지 확보해서 31억으로 총선을 치른다. 이낙연 선대본부장 자리 내부 최고위원 투표로 팽시키고 그 뒷방 영감으로 만든 다음에 김종인 할배를 모셔다가 전권을 주고 지역구 뛰지 마라. 이준석 너는 비례 2번으로 나가라. 비례 1번은 허은아. 이렇게 해서 3%에서 5% 확보한 다음에 비례로 국회 입성이 원래 플랜이었는데 그 뒷방 영감으로 있을 것만 같은 이낙연이 돈 먹고 떨어져 하고 10만 당원 들고 나가버린 거죠. 여기서 아차 했을 겁니다. 그런데 잘 보면요. 이 플랜이 맞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게 이준석의 모든 말들의 베이스가 국회 입성을 두고 한 말이에요. 경상보조금 6억 6천만 원 토해내라고 했을 때 보조금을 반환이라든지 기부의 방법이 없으니 했던 말을 기억해보면요. 첫 입법 발의로 법을 만들어서 6억 6천만 원 국고 환수하겠다라고 얘기했어요. 첫 입법 발의. 그 말은 모든 베이스가 국회 입성입니다. 저는 그 영에 수렴하고 있는 지지율에 대한 현실 부정이 지나쳐서 이제 현실감이 제로로 갔다. 근데 이게 지지율이 바닥에 나고 내부도 그렇고 정말 강력한 지지층 돈 되는 것을 들고 나가버린 새로운 미래 이낙연의 그 합당 결렬로 인해 가지고 김종인이 민주당에 문을 두드렸다. 위성 정당으로 받아달라고 문을 두드렸고 개혁신당은 비례 의석 받고 민주당 내부에서는 공천 파동을 잠재울 이슈로 덮는 것이 어떠냐라고 분명히 제안을 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이것도 마음처럼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요. 젊은 조국이 이준석이고 늙은 이준석이 조국 별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답을 얻지 못한 듯 합니다. 한 방송에 나가서 김종인 개혁신당 공천관리위원장이요. 이준석 대표는 보수 본류 말은 좀 어려운데요. 그냥 보세 텃밭이라고 하죠. 보세 텃밭인 대구 경북에 출마해서 승부를 걸어야 한다고 거듭 주문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과의 그 찌라시처럼 딜은
안 됐다. 그러면서 약간 또 스스로 올려치기 해줍니다.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죠. 정치권 관심사인 이준석 대표가 출마 지역과 관련해서 스스로 선택할 수밖에 없다. 밖으로 이야기를 안 해서 그렇지 아마 스스로 지금 선택하고 있다. 어디로 갈 것인지 본인이 정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구 경북이 이준석 고향인데다가 보수 성향이 강한 곳, 소위 정치 신인을 양성해달라고 호소하면 먹힐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제 생각은 다릅니다. 대구 입국 컷입니다. 대구 카톡방에서요. 이준석이 대구 출마 예정이라고 지역구를 6, 7곳 보고 있다고 하는 데를 딱 던지니까요. 오기만 와봐라 찌개 뿐다라는 댓글이 줄줄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보탭니다. 이름값으로 개혁신당에 아무나 영입하면 안 된다라고 하지만 김종인 할배의 말은 반대로 생각해보면 됩니다. 이 개혁의 신당의 이름을 보고 아무도 오지 않는다는 것을 지금 걱정하고 있다. 그 개혁신당 이름만 보고 갈 사람들이 없다는 거죠. 정신승리 중인 듯 합니다. 이탈자 신경 쓸 필요도 없다고 하는데요. 자칭 선거의 신, 자칭 여의도 차르 라는 분의 초조함이 느껴지고 있는 대목이 아닐까 보고 있는데요. 제가 예언가는 아니지만 지금까지 이준석을 탐구해본 결과 비례로 빠지기 위한 방법, 온갖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저는 스스로 개혁신당의 구찌를 키워야 하는데 그게 약간 현실 가능성이 안 될 때는 김종인처럼 나 안 해 하고 중간에 혼자 살겠다고 나가서 민주당에 입당을 할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정치적인 커리어라는 측면보다는 인생의 커리어가 짧은 이준석의 단점이 부각된 지금 상황이 아닐까 보고 있습니다. 개혁의 신당이요. 도덕적 법적 문제에 짓눌린 1인 정당으로 추락했죠. 6억 6천만 원 경상보조금 타기 위한 꼼수 부린 이준석,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학력 사기와 성상납 사기가 있습니다. 못된 것만 배운 애늙은이가 진짜 김종인 늙은이까지 불러다가 무슨 개혁을 한다는 말인지 도통 그 속내는 알 수 없으나 하나의 결론은 확실합니다. 하버드 학력 사기범이라는 것. 김영인 TV였습니다.